이번 강의는 국제무역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은 각국의 생산, 소비,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이 자유화될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산업의 시장 개방 수준을 결정하거나 개별 상품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무역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역 정책은 자국 소비자보다는 자국 생산자와 해당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는 자유무역으로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반면에 무역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생산자와 산업은 이해 당사자로서 정부의 무역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보호해야 하는 수입 경쟁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 산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수출 지원 정책인 수출 보조를 시행합니다. 여기서는 이들 세 가지 무역 제한 조치와 여타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무역을 통해 한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통상 수출보다는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 상품의 국내 생산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통상 관세 부과는 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국내 시장이 해당 상품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를 상정해서 살펴봅시다. 이러한 소국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한 소국의 밀시장을 나타낸 것으로 소국 가정에 의해 국내 시장의 국제가격을 그대로 국내 가격으로 수용하고 이에 맞추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가격 PW0 하에서 국내 시장의 밀은 Q0까지 소비되는데 이 중에서 스몰 Q0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M0에 해당되는 물량은 해외에서 소비됩니다. 이제 이 국가가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밀 수입에 종가세 30%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밀 세계 공급국서는 수입관세가 반영된 SW1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밀의 국제가격은 PW0에서 PW1으로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에 직면한 국내 생산자는 공급 곡선에 따라 C점까지, E점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수요 곡선에 따라 D점까지 소비량을 줄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국내 초과 수요로 인해 밀 수입은 M1으로 감소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만큼 감소한 반면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합니다. C는 정부가 밀 수입을 통해 징수한 관세 수입입니다. 각 경제주체별 잉여 증감과 정부 수입을 합산하면 관세 부과로 인해 D 플러스 B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는 생산 측면에서 국내 자원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입 경쟁 품목인 밀로 이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며 D는 소비 측면에서 수입 밀 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이 초래한 소비의 변화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인 수입 쿼터는 수입 상품의 물량을 직접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 쿼터는 국내 생산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선진국들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도국들은 제조업의 수입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를 종종 사용합니다. 수입 쿼터 제도 하에서는 특정 수입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 가능한 물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 상한이 채워지기 전까지 자유무역을 허용하지만 할당된 물량이 채워지면 수입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쿼터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론적으로 수입관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동일한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전의 그림과 거의 동일한데 이는 정부가 30%의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되는 미래 물량과 동일하게 수입 쿼터를 설정한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 상태에서는 국제가격과 같은 PD0 가격 하에서 Q0만큼을 생산하고 M0만큼을 수입하던 이 국가가 라지 Q1 마이너스 Q1만큼의 수입 쿼터를 설정하면 국내 가격은 PD1으로 상승합니다. 할당량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다면 국내 가격은 PD1보다 높게 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수입되면 국내 가격은 PD1보다 하락하겠지만 이는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할당량이 전부 소진되는 만큼만 수입된다면 국내 가격은 PD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쿼터 설정에 따른 각 경제 주체들의 후생 변화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도 관세 부과 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수입 쿼터 운영 방식에 따라 정부, 수입업자 또는 해외의 수출업자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권을 경매 방식으로 최고 입찰자에게 배분하면 밀 수입 쿼터의 경제적 효과는 30%의 종가세 부과 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입 쿼터와 관세는 이론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쿼터가 관세에 비해 자국의 산업과 생산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더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관세는 쿼터에 비해 시행이 간단하며 관리가 쉽고 투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국은 쿼터를 선호하는 반면 수출국은 관세 부과를 선호하고 수입국의 쿼터를 관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관세화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도 WTO 농업협정에 따라 63개 품목의 조율 관세 할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세와 쿼터는 수입국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출국들도 자국의 생산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보조금은 국제무역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이미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취급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WTO는 수입국이 상계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보조금을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생산자나 기업에게 지급하지는 않지만 세금 감면이나 저금리 융자 등을 포함하여 간접적 또는 위장된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수출 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국인 수출국에서 수출 상품인 밀 한 단위당 S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수출국에서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역시 소국인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인 상태에서 두 국가는 세계 공급 곡선인 국제가격 PW0와 국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하고 국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생산합니다. 그 결과 수출국은 X0만큼의 밀을 수출하고 수입국은 M0만큼의 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국 정부가 단위당 S만큼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출국 국내 시장의 밀 가격은 PX1이 되어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줄어들게 되며 늘어난 초과 공급량만큼의 밀이 더 수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국 소비자 잉여를 A 플러스 B만큼 감소시키고 생산자 잉여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만큼 증가시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 지출이 B 플러스 C 플러스 D만큼 소요됩니다. 그 결과 수출국의 사회적 순손실은 B 플러스 D가 됩니다. B는 인위적인 밀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의 왜곡으로 발생한 것이며 D는 밀을 더 생산하기 위해 추가된 생산 비용을 의미합니다. 결국 관세, 할당, 수출 보조는 모두 국내 생산자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국내 가격을 세계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밀 수입국에 미치는 수출 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출 보조금 S가 지급된다고 결정됨으로 인해서 수출국 국내 시장의 밀 가격이 PM1으로 S만큼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권을 가진 수출국의 밀 수출업자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S만큼 수출 단가를 인하하고 이 단가에서 이 수입국에 수입 가능한 물량까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입국의 국내 시장 밀 가격은 PM1이 되는데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관세가 S만큼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입국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해 밀 수입은 M1-M0만큼 늘어납니다. 수입국의 후생 변화는 E 플러스 F 플러스 G 플러스 H만큼의 소비자 잉여 증가와 E만큼의 생산자 잉여 감소이며 사회적 순이익은 F, G, H만큼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입국의 후생 증가는 수출국 조세 납부자의 부담에서 온 것입니다. 만약 수입국의 밀 생산자들이 수출국의 보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여 수입국 정부로 하여금 수출국의 밀에 대하여 상계 관세를 S만큼 부과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합시다. 이러한 수입국의 상계 관세는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완전히 제거해 국내 가격과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은 모두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 보조금과 상계 관세가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수입국은 M0만큼의 수입량에 대한 상계 관세 수입으로 인해 G만큼의 사회적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역시 수출국 조세 납부자의 희생에서 온 것입니다. 한편 수출 보조금과 상계 관세로 인한 두 국가의 후생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세계 전체의 후생 변화는 G-B-D입니다. 수입 물량의 크기와 수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무역 정책이 총후생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입 쿼터 외에도 세계 각국은 수입 허가나 통관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원활한 교육의 흐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 상품의 제조 공정이나 함량, 위생과 같은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규정이나 상품의 포장 및 표기, 원산지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 조치로 지목됩니다. 특별히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되며 해당 국가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정책 수단 및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 부르는데 UN 무역개발회의 또 세계은행은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1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조치는 기술 조치와 비기술 조치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 기술 조치인 무역기술 장벽, TBT, 그리고 동식물 검역, SPS가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기술 조치는 통관 절차부터 원산지 규정까지 1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비관세 조치들은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감축되고 있는 관세를 대신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신선농축산물의 검역 관련 규제인 SPS가 가장 유력한 비관세 조치이며 TBT의 일부인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들도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건강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SPS 조치는 무역 규정에 부합하면 수출국에 존재하거나 발생한 특정 동식물과 관련된 가축 질병 또는 병해충을 근거로 해당 수출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제 기준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SPS 조치를 활용해 자국 생산자와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SPS 관련 분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SPS 조치를 무역 장벽이나 시장 보호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어느 한 국가가 SPS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면 외래 병해충과 질병 위험은 줄어들지만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나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가공업자의 편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충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고 해당 병해충의 잠재 위험에 관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농업 분야 국제무역협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